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3일 오후 2시 42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이선 의원 출신 김진태 위원장이 저한테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웹 문서 발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것 같다. 내 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 말이다. 역시 정과사범이라 그런지 촉이 빠르다.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고 했다.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다운 발상이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있는 죄로도 충분하니까. 대장동 업무상 배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폭이 뇌물수수로 고발한 사건, 김모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등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이러고도 대선 후보가 되고 무사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압니다. 본인의 운명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보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검찰을 맹공격했습니다. 자신을 지금 지극히 감싸주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싸주고 있는 이 검찰팀을 향해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고 악담을 하니까 이 검사들이 참 떨떠름할 겁니다. 이렇게 봐줘도 욕만 한다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 검사들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갈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면은 가슴이 철렁할 거고, 이재명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 안도할 거고, 완전히 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검사들은 그렇다 치고, 이 검사들은 그렇다 치고, 수천 명의 전국 검사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모범을 따라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전 검사들의 명의로 검찰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대장동 수사팀 교체하고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권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헌법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전 의원이 쭉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낸다는 걱정을 안 해도 될성 싶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과사범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죠.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보건소장을 시켜가지고 강제 입원하려고 하다가 보건소장이 거부해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없는 병을 만들어서 강제 입원하려고 했다. 그 생각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낸다는 것하고 이렇게 연관된 모양입니다만은, 이런 영화는 미국 영화에 자주 나옵니다. 정신병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억울하게 강제 입원당한 성한 사람이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들하고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 입원 절차가 어수룩할 때 그 정신병원 운영하는 사람과 어떤 가족이 짜고 가족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위해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는 것은 저 공산당 수법입니다. 소련에서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 수법, 이재명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마 정신병동 하나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이 엄청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안 속을 거냐? 안 속을 거냐? 이 이재명 씨의 전과 사범 중에서 두 가지는 이 거짓말 범죄입니다. 하나는 검사 사칭, 또 하나는 무고입니다. 흔히 거짓말 3대 범죄가 있습니다. 사기, 무고, 위정입니다. 이 세 부분의 사건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수십 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이는 동시에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후보 지지율 37, 8%는 한국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 속을 거냐? 제가 기자 생활 한 50년 하면서 느낀 거를 안 속는 방법,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정치적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한번 피력해 볼까 합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말 번지르기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말은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알려면 과거를 봐야 됩니다. 현재보다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을 봐야 됩니다. 친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 나는 기득권과 싸웠다는 사람, 가열찬 투쟁을 했다는 사람,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 진보, 개혁, 민족, 민주, 그리고 서민 운운하는 사람, 양극화라는 말을 하는 사람,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 1대 99라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 악마가 미소를 짓습니다. 악마가 금상궂은 얼굴을 하면은 누가 악마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사기꾼이 인상이 좋지 않으면은 누가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사기꾼은 인상도 좋고 잘 웃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눈을 봐야 합니다.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우직한, 지도자는 우직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말수는 적고 행동이 큰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원만해야 됩니다. 원만. 경주에 가면은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신라 시대 때의 근사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종. 거기에 한자로 쭉 명문을 새겨 넣었는데 원공신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공. 원만하고 공. 텅 빈다 뜻이다. 텅 빈 사람이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고도의 경지에 올라간,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원공하다. 원만하고 속이 텅 비어 있다. 그렇게 포용성이 강한 사람. 원만하고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미지로 따지면은 국민 형님 같은, 요새 국민 뭐 누나, 국모 뭐 이런 말을 쓰던데, 형님 같은 이미지가 좋은 지도자감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재성박덕한 사람 말고, 재주는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 말고, 덕이 있는 사람, 푸근한 사람, 행동이 좀 느린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이재명 씨는 정의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정의가 자기만의 정의입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죠. 정의는 보편적이라야 합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정의를 영어로 하면 justice인데 그것은 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과사범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